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조관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다니쌤을 모시고 우리가 이 노후에,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야말로 그 방면의 방송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사무실 와서 보니까 그런 플랫폼이랄까 그런 장소도 있어가지고 세미나도 계속 하십니까? 네. 네,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셔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궁금한 것 하나를 떠올려가지고 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영원한 숙제죠. 네. 또 영원한 관심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진짜 그 분야의 대가이신 다니쌤의 그 요령, 꼭 해야 될 것 5가지. 네. 해서는 안 될 것 5가지. 이렇게 네. 줄여서 말씀해 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또 노후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것만 알면 얼마든지 이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몰라서 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 얘기해드릴게요. 이분은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에 아파트 6억짜리 살고 계셨고 네. 대출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에서 대출 2억을 빼면 4억이 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 이제 자녀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데 서울에서 4억짜리 4억 가지고 살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 4억도 현금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고향이 이제 경주예요. 경주인데 그 당시에 경주의 약간 외곽 지역에 한 3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1억 2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이제 경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억이잖아요. 대출 2억을 갖고 나면. 그래서 거기서 1억 2천은 아파트를 사는데 쓰고요. 그러면 4억 중에 1억 2천 아파트를 샀으니까 2억 8천이 남잖아요. 그리고 그 2억 8천 중에 2억 5천은 2층짜리 이제 조그만 상가 건물인데 경주에 있는 그걸 샀습니다. 네. 물론 대출 좀 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출이자 내고도 월 한 18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집이 해결이 됐죠. 또 18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3년 뒤부터는 국민연금도 한 150만 원 나오니까 합치면 한 400만 원 좀 안 돼요. 350만 원. 그럼 이분은 이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또 꿈이 뭐냐면 도공이라고 하죠. 네. 목공소를 이제 하나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그맣게 경주에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제 전세금을 내고 본인의 목공 공방을 이제 만드신 네. 거죠. 자, 이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상담 오셨을 때는 정말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의 꿈이 다 해결됐어요. 첫 번째,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내 아파트 한 채,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시고 또 은퇴 전에 모든 꿈인 건물주, 물론 조그만 거지만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거지만 그 건물주가 돼서 거기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또 평생 꿈인 그 목공 공방이거든요. 네. 조그맣게 만든 거.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그것도 수입도 많지는 않지만 한 50만 원 내외로 나오나 봐요. 자, 이분의 그런 삶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서울에 있었으면 정말 힘들게 평생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집, 또 건물주.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으로. 그 다음에 나의 평생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목공 공방. 이런 데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이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 전후에 꼭 해야 될 5가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거비 낮추기입니다. 주거비 낮추기. 여기서 주거비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걸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은퇴 후에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내가 사는 주거비를 낮추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남에 있다가 저쪽 도봉구나 성북구나 강북구로 가면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옮겨도 20억이 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또 내가 이제 그러면 강북에 살고 있다가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가 또 만약에 도봉구에 살고 있다면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5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퇴 후에는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거비를 낮춘 겁니다. 주거비를 낮추게 되면 그 여유금이 생기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거비를 낮추는 게 평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죠. 내가 40평, 난 꼭 아파트에 살겠다라고 하면 40평대 아파트 사시다가 20평대로 가면 또 그만큼 차이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1, 2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 그 목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가. 네. 또 내가 어떻게 4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가. 라고 하는데, 요것만 내가 포기를 하면요.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비를 낮추면 이제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제 10억짜리 살고 있다가 5억짜리 집으로 가게 되면 5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5억으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표현이 사람들이 싫어하시는데 불로소득.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소득.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낸다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5억이 생기면 한 6%짜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월 25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월세의 흐름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는 주거비를 낮추고 낮춘 그 남는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억이라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내가 주거비를 낮춰서 1억밖에 안 되면 네. 뭐 6% 한다고 해도 뭐 월 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내 노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5억 갖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없죠. 주거비를 낮춰도 5억이 만들어지는 분이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막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막. 그거는 그 선생님들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닐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주거비를 낮췄을 때 최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2억? 그래, 그럼 내가 2억으로 월세를 얼마 정도 만들 수 있지? 사실 지금 5, 6%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2억에 6%면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을 은퇴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닐 때 이제 준비를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제가 지금 지식 재테크라고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관희 선생님처럼 유튜브를 한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블로그를 한다든가 우리가 지식 컨텐츠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장을 다닐 때 미리 내가 직장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건강해야 돼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강 관리를 이제 누구보다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럼 이제 건강 관리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운동을 못 했는데, 그 신체 나이, 그 근지구력이나 이런 거 테스트 해보면 3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나와요. 거의 제 나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운동으로 상당 부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운동이고, 근데 운동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음식.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물론 저도 이제 불량식품을 자주 먹는데 좋은 음식을 이제 찾아 먹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아요.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 또 음식,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1, 2, 3, 4가 다 잘 된다고 해도 한 가지 큰 게 부족한 게 있어요. 많은 행복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갖춰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직장 나와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직장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하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잘 만나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부터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은퇴 후에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물론 여기 가장 큰 부분은 내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꼭 해야 될 것은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낮춘 주거비로 남은 돈으로 월세 흐름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만약 이 월세 흐름으로 내 노후 생활비가 안 된다고 하시면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육체 노동으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실 때 내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식 재테크를 하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관인 선생님처럼 책을 쓴다든가 유튜브를 한다든가 또 강의를 한다든가 해서 내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인생이막에 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 네 번째가 이제 건강관리. 마지막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꼭 하지 말아야 이제 5가지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퇴자분들 보통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은데 10년가량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이분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이 5가지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한테 너무 사전 징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랑하잖아요. 네. 자녀를.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재산을 다 주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재산 줬으니까 나한테 생활비 주겠지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부모한테 잘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러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줄 때만 감사하지 내 노후를 자식들이 다 증여했는데 책임지지 않는 네.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전 증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셋집이라도. 근데 안 주면 섭섭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즘 전세가 막 한 3억, 4억 하는데 그거 주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전세 요즘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자, 대출 받아라. 대출이자는 아빠가 평생 내줄게. 너 집 살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3억을 주지 말고 그 3억을 줄 돈으로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잘 찾아보면 6%짜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3억이 6%면 1,800만 원이니까 월 15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녀가 만약에 3억짜리 전세를 한번 구했다고 해볼게요. 3억짜리 전세를 구하면 뭐 한 2% 이자하면 월 한 50만 원에서 많게 해봤자 100만 원 사이거든요. 정말 많이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 내가 150만 원 월세 만들었잖아요. 3억 줄 돈으로. 그러면 아들이 뭐 대출이 5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요 매달 감사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이도 우리한테 이렇게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매달 감사하게 돼서 서로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차라리 전세 얻으라고 하고 그 이자를 지원해 주면요 정말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정말 극진히 모십니다. 이 이자의 돈줄을 끊기지 않게 해서 며느리도 사이도 잘하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뭐냐면 과도한 자녀 부양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무제한이잖아요. 근데 현실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상담하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녀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그러면 진짜 집을 팔아서 유학비를 대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노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그 유학도 보내고 뭐 사교육도 지금 돈 쓴다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의 노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젊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이들은 젊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은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과도한 그런 교육비나 그런 지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는 제3자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당사자도 이게 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에 대한 사랑.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담 주지 않으려면 얼마까지 자녀들한테 뭐 교육비나 이런 것들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은퇴 후에 은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창업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꽤 많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창업은 저는 절대로 말리고 싶어요. 지금 그 우리가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는 의사분들도요.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해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의사들도 창업 후에 보통 3년에서 5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30%가 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문직 종사자도 그런데 한번 창업이나 해볼까? 뭐 의시점이나 한번 해볼까? 통계적으로 보면요. 10명 중에 9명이 보통 5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진짜 10%도 안 되는 게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물론 주식 투자로 재산을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까지 그냥 날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단위TV에서 주식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주식 전문가고 주식을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이 주식은 하지 마라.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년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있겠지만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째 뭐냐면 준비 없는 조기 퇴직이에요. 저도 준비 없는 조기 퇴직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했었고 또 가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죠. 근데 직장인들은 이 바깥 세상을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직장 생활보다 한 100배 더 험난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을 물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직장 나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홀로서기 할 수 있나?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 이렇게 말하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사고가 더 많이 받는 그런 노력보다 차라리 가장 부장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요. 그 가장 부장 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요. 그 노력을 자기 개발에 쓰면 홀로서기가 훨씬 더 이제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녀한테 사전 증여, 그 약발 이거 6개월도 안 갑니다. 두 번째는 가대한 자녀 부양, 그러니까 교육비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유학 간다 그러면 집까지 팔아서 대출까지 끌어서 하시는데 정작 그렇게 하신 분들은 본인의 노후가 너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노년 때 자녀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과도한 자녀 분양 좀 참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창업. 확률이 10%도 안 돼요. 성공 확률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번째는 주식 투자. 그리고 마지막은 준비 없는 조기 퇴직.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으시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은퇴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5가지 그리고 해서는 절대 안 될 5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까지 다 해주셨죠. 그야말로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언해 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환경,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나는 주식에서 성공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 마시고 하여간에 이 5가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잘 믹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방송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특히 단위TV 꼭 들어가셔서 그 좋은 강의 들으시고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정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